이제는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나라들 간의 이권이 크게 작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리더는 더 넓게 깊게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이건희 에세이 118페이지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남에게 뒤진 것을 인정하고 분석해서 반성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는 괴로운 일이지만 좋은 공부가 되고 멀지 않아 자신과 회사를 살리는 피와 살이 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지닌 존재이다 보니까 이 감정은 그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보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감정이 자신을 좋지 않는 방향으로 보는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바로 본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눈과 시야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기초, 계기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무한 경쟁사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에게 뒤진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왜 그런가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주관적인 시야가 아니고 객관적인 시야로 바뀌는 과정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성공한 리더 CEO들의 특징이 있다며 어떤 일을 볼 때 자기 자신의 그런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눈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괴롭지만 이것이 좋은 공부가 되고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자신과 회사를 살리는 피와 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희도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가 이룬 초일류 기업도 한 번에 만든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는 남에게 뒤진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분석하고 반성해서 더 나은 기업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우물 아래 개구리 같은 모습들,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매년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도 세계 시장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기업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도 분명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해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자신이 성장하는 동안에 선진 기업들은 그 몇 배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분명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신들의 우물 안에 갇혀서 바로 못 보는 경우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 데이터도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기업들이 몇 배로 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성장하는 듯 하지만은 그게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이 말이 더욱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전까지의 영광을, 이전에 잘했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분명 새로운 무엇인가를 개발했다라는 자부심,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우물에 갇히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도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나라들 간의 이권이 크게 작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리더는 더 넓게 깊게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희의 말대로 과거의 영광, 현재의 만족에 머물지 말고 최소 10년 후를 보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글을 읽겠습니다. 91년에 회사에서 혁신운동을 한다고 하기에 우선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아서 일본, 미국의 선진 기업부터 사사시 둘러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최고 기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했다. 먼저는 선진 기업부터 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선진 기업부터. 자신의 기준대로 가지 말고 이 선진 기업부터 바로 보고, 그 말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바로 보라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남에게 뒤진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벽을 깬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자신이 속한 울타리에서는 최고라고 보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우물을 벗어나면 너무나 많은 세계가 있고 자신의 존재가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벽부터 깨는 것, 남에게 뒤진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런 면을 분석하고 반성하라는 거, 분석하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를 최고 기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울 때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보다도 최고 기업들, 가장 잘 가는 기업들이 왜 성공했는가? 그들의 마인드는 무엇인가? 그들은 현재 무엇을 연구하고 개발하는가? 이런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건희가 참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교육도 시키고 보내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뛰어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 많은 그런 돈을 주고 그들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술력을 만들어 갔던, 참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삼성이 지금의 삼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운동의 성과가 전년 대비 몇 프로 개선이라는 식으로 치워진다면 아예 보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혁신 운동의 성과가 전년 대비 얼마라는 거, 분명히 성장했다, 나는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보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이건희는 기업의 본질을 바로 알았고, 그리고는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것에서 탈퇴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일하던 시대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게 강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삼성이라는 그것에 깨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지고 자유롭게 되면서 좀 더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는 기업들이 무너지는, 서서히 넘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틀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갇히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면서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면서 점점 무너지는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장,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건희의 마인드가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 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